특히 탈모인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의사들은 절대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탈모 환자들한테 극구 말리는 탈모 악화 습관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반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장하던 머리카락의 최대 70%가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서 와사삭 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끊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이야기로 바꿔줄 겁니다. 풍성. 원장님, 네. 저 요즘 너무 답답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원장님께서 처방해준 탈모약을 잘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탈모약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그 탈모약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예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탈모인들은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의사는 절대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극구 말리는 탈모 악화 습관 탑5를 알려드릴게요. 생활 습관이 탈모를 야기한다고요? 아니 근거가 있어요? 에이, 당연하죠. 제가 누굽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로 말해야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처, 란셋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발표된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추측이나 카더라가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떻게 탈모를 야기하는지 그 의학적 메커니즘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놀라운 반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너무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의사들은 절대 안 하는 탈모 악화 습관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야근이 잦거나 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선택적인 올빼미족들, 이런 분들 집중해 주세요.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원장님 저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원장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피디님 안 되겠네. 우리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를 모모세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 머리카락 공장을 돌리는 이 생산 피크 타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사이예요. 원장님 근데 네. 저는 그때 제일 쌩쌩하게 깨어있거든요? 주말에 뭘 하자면 좀 보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나빠요.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평일에 4-5시간 자다가 주말에 막 12시간을 몰아자게 되면 우리 몸은 매주 시차 적응을 하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혼란을 느껴요. 호르몬 분비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스트레스로 공격받은 두피와 모발에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공병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잔다? 그럼 수리기사들이 출동도 못하고 이 공장 자체는 셧다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치솟습니다. 이 녀석은 모발의 성장 주기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으로 잘 경우 인지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탈모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시간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피디님 바쁘신 거 저도 너무 잘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 아껴서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으로 모발이식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수면 시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밤부턴 무조건 12시 전에는 불 끄고 눕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탈모약 한 알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4위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거예요. 바로 급격한 저칼로리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작년에 한 달 만에 12kg 감량하고 바프 찍었었어요. 어떻게 뺐는데요? 하루에 막 닭가슴살이랑 사과만 먹었어요. 한 500칼로리 정도? 피디님 그거 아세요? 피디님 머리카락은 지금 막 테러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에 직원이 100명인데 갑자기 월급을 반으로 탁 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직원들이 퇴사하겠죠. 맞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핵심 인력이에요? 비핵심 인력이에요? 그래도 비핵심 인력부터 나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급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존에 필수적인 심장, 폐, 간 이런 주요 장기는 계속 돌려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걸 포기해야겠죠? 그게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NCBI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급격한 체중 감량이 휴지기 탈모를 야기한다고 해요. 제 추측이 아니라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저 다이어트 할 때는 머리 안 빠졌는데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점인 거예요. 바로 안 빠지고 2, 3개월 뒤에나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나 지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들 입장에서는 이미 퇴사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클리브랜드 클리닉 자료를 보면요, 성장하던 머리카락의 최대 70%가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서 와사삭 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70%요? 네. 아, 그럼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 배수구가 막히고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정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진료실에 30대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2개월 동안 하루 500칼로리만 드시면서 무려 15kg을 감량했대요. 물론 결혼식 때는 예뻤겠죠. 근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시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머리카락이 정말 우수수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진짜 정수리가 훤히 비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막 우시면서 제가 살 빼려고 굶었는데 머리카락이 대신 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정말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본인 체중의 3에서 5% 이내로만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저 70kg인데 한 달에 2, 3kg 정도만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딱 그 정도. 이거 너무 느린데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보다 빨리 빼시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를 특히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체중 1kg당 최소 1g 이상이에요. 만약 여러분 몸무게가 70kg이라면 이제 70g의 단백질은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분, 아연 같은 미량 원소도 중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식단은 수육과 쌈채소입니다. 지방을 드신다고 살찌는 건 다 옛날 말인 거 아시죠? 제가 최근에 탈모 음식과 관련된 영상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오, 다이어트 꿀팁까지? 저도 이제 건강하게 살 빼려고요. 이제 3위입니다. 이건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죠.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그건 직장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죠.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각성 효과도 있고 괜찮아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학술지 네이처 저널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모낭 줄기세포를 장기 휴지기로 고정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냉각이 되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작동을 멈춘 거예요. 와,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예 영원히 안 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요, 스트레스가 극심한 그룹에서는 탈모 치료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들이 계속됐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강력한 악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성장하던 모발의 최대 70%가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가요. 앞서 말한 급격한 다이어트랑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의 85에서 90%는 성장기에 있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이건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아니, 근데 스트레스가 정확히 어떻게 탈모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뇌에서 몸까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형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요. 그럼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제대로 못 자라게 됩니다. 원장님, 네, 스트레스를 완전히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줘요. 일주일에 3, 4번, 30분 이상만 땀을 흘리세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집 앞에서 그냥 계단 오르기만 하셔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뭔가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러닝이나 복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이 이완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수술을 하는데 뭔가 이 긴장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이런 명상을 즐겨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코르티솔이 정상화되거든요. 결국 다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수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어요.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우리가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사실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진료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올 때 배만 봐도 아, 이분 탈모 치료가 꽤나 험난하겠구나 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이요? 네, 그거 아빠가 건강검진 때 나왔다는데 그 탈모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청난 상관이 있죠. 이거 2022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인데요. 19개 연구 2,531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탈모 위험이 3.46배나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되면 그게 당뇨병 전 단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탈모가 당뇨 경보라고요?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게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대사에 문제 생겼어 이러면서요. 와, 그럼 뱃살이 정확히 어떻게 탈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복부 지방세포를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공장이 뭘 만들어내냐면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을 만들어내요. 또 복부 지방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많거든요. 이게 호르몬을 이리저리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DHT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DHT는 누구나 다 아시죠? 모낭을 공격하는 탈모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많은 사람들은 DHT 호르몬 수치가 높고 탈모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초 세계적인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발표되어 큰 화제를 모았던 연구가 하나 있어요. 18세에서 45세 남성 1028명을 대상으로 설탕이 들어간 콜라, 사이다, 주스 등을 일주일에 7회 이상 마시는 남성은 아예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 남성의 탈모가 나타날 위험이 3.36배 높았습니다. 원장님, 네. 그 정도로 탄산음료가 탈모에 안 좋다고요? 음. 아, 저 진짜 거의 맨날 마시는데. 그거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혈당이 막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팍팍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IGF-1이라는 녀석이 증가하게 되는데 얘가 평소엔 모발 성장을 돕지만 혈당이 높으면 탈모 유전자를 깨우는 나쁜 알람으로 변해요. 일어나! 머리카락 저리 비켜! 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막 우수수 빠지는데 얘가 5알파 환원 효소를 자극해서 DHT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와, 이거 완전 악순환인데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AGE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AGE요? 그게 뭐예요? 최종 당화산물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관을 딱딱하고 굳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마치 고무호수가 딱딱해진 플라스틱 파이프로 변하는 것처럼요. 그럼 모낭으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혀버리니까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데요? 원장님, 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뱃살부터 빼세요. 허리둘레 기준이 있는데 남자는 90cm 미만, 여자는 85cm 미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GI 식단으로 바꾸세요. GI는 혈당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은 식품을 주로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의 변동이 적어지거든요. 흰 쌀밥, 빵, 과자 이런 거 대신에 현미, 귀리, 고구마를 드세요. 저GI 식단의 특징이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른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한 번에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우리가 당을 소비하는 그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물론 근육 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스쿼트나 푸시업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뱃살 빼는 게 탈모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1위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안 하는 탈모 악화 습관 1위, 바로 제가 제일 극혐하는 흡연입니다. 아, 역시 흡연. 저 병원 취직할 때 원장님께서 금연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담배 다 피는데 머리가 엄청 빽빽하던데요? 그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속상하지만 모든 건 다 유전입니다. 그 친구는 탈모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풍성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는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꼴초처럼 죽기 직전까지 피워도 폐암 근처도 못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작 5년 폈는데 폐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유전인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 건데 내가 탈모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때 금연은 필수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담배가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 PMC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인데요. 15개의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근거 수준이 무려 별 5개입니다. 또 대만에서 인구 전체를 조사했는데 흡연자의 탈모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에서 더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바로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의 경우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유전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한 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죠? 담배를 피운 쪽이 이마랑 옆머리 탈모가 확실히 더 심했어요. 유전자가 똑같은데도 탈모가 더 심해진 거니까 이건 진짜 빼박인 겁니다. 와, 그럼 담배가 유전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한국 연구도 있어요. 1884명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담배를 피는 개수랑 탈모의 심각도가 정확하게 비례했어요. 근데 원장님, 네, 흡연이 정확히 어떻게 탈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피디님, 잠수 중에 산소 마스크를 10분간 확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담배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담배 한 개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확 수축시켜요. 그럼 모낭으로 가는 그 혈류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담배를 한 개 피우면 잠수 중에 산소 마스크를 10분간을 그냥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담배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15%나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다워지는 거잖아요. 아니 피디님, 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아직도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게 되면 DHT로 전환돼서 탈모를 가속화시키잖아요. 이건 남자다워지는 게 아니라 대머리가 되는 거죠. 원래 50대에 시작되어야 할 탈모가 30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무려 2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커니즘은 DNA 손상이에요. 담배 연기에 있는 독성 물질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모낭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해요. 아니, DNA까지요? 그래서 담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혈류만 막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DNA까지 파괴시키거든요. 원장님, 네, 저 지금 너무 무서운데 그럼 금연하면 회복되긴 할까요? 당연하죠. 금연을 시작하면 다시 혈류량이 회복되고 DHT 수치도 낮아지고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진행된 탈모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원장님, 왜 탈모약을 먹는데 효과가 이렇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배를 피고 계실 때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요. 한쪽에서는 프로페시아, 미녹시딜을 활용해서 모낭을 막 살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담배로 모낭을 죽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매번 강조하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와, 진짜 저 금연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다면 정말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원장님, 네, 오늘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습관이 머리카락에 목을 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핵심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위, 만성적인 수면 부족.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세요. 주말에 몰아자는 건 소용없으니 규칙적인 리듬을 사수하세요. 4위, 극단적인 다이어트. 한 달에 10kg씩 빼는 건 머리카락엔 시한폭탄입니다. 체중의 3에서 5%로 천천히 단백질과 미량 원소를 함께 챙기며 건강하게 빼셔야 합니다. 3위, 만성 스트레스. 일시적인 짜증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머리카락 공장을 급속 냉동시킵니다. 운동과 명상으로 내 몸의 컨트롤 타워를 지켜주세요. 2위, 대사증후군. 뱃살은 DHT를 뿜어내는 탈모 공장입니다. 저지하의 식단과 근력 운동으로 복부 비만을 줄이고 내 몸의 대사를 바로잡으세요. 대망의 1위는 흡연입니다. 담배 한 개를 피는 거는 내 머리카락의 산소 흡수를 10분간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탈모 유전자보다 더 강력하게 모낭의 DNA를 파괴하죠. 탈모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교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탈모약을 꾸준히 먹고 바르는 거예요. 아무리 습관을 고쳐도 이미 진행 중인 탈모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적인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또 약만 믿고 오늘 배운 나쁜 습관들을 방치한다면 그 치료 효과는 절반도 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라면서 하소연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은 지금도 여러분의 케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담배를 끊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 자그마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이야기로 바꿔줄 겁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등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그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